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완연한 가을의 중반으로 이렇게 접어가고 있네요. 자, 단풍놀이도 이제 떠나려고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좀 이 강아지 소리가 많이 들리시죠? 자, 오늘 뭐 어떤 저희 집 이 센터 옆에 어떤 분의 생일인지 그 생일 축하 노래를 하니까 강아지가 저렇게 짖어대네요. 자, 어쨌든 생일 축하는 참으로 기분 좋은 그런 어떤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오일주의 그 무오일주의 씨앗의 특성과 무오일주를 만나는 인연들의 모습, 그리고 무오일주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이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을 만나게 됩니다. 자, 대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계절의 변화, 대운의 변화에 따라서 자,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8글자, 대운, 세운 여러 가지의 변하는 모습에 의해서 해석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주와 그리고 그 계절만을 대입을 해서 자, 그 일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이 사주에 왜 관심이 많은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도 옛날에 언제 돈을 벌 수 있을까, 또는 뭐 내 인생은 언제쯤 풀릴까, 자, 예를 들면 또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저도 사주를 이렇게 많이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자, 요즘은 뭐 그런 이유로 또 많이 이렇게 사주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겠지만, 또 다른 이제 부류의 분들을 보면 인생의 공부의 목적으로 철학적인 어떤 그런 교과서처럼 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제법 많이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풀지 못하는 인생의 아주 큰 숙제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 숙제를 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인생이 많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첫 번째는 이제 성격이 많이 이렇게 느긋해진 이런 어떤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자, 옛날엔 굉장히 급하고 막 한 계단, 두 계단이 아니고 한 계단, 뭐 10계단을 이렇게 막 뛰어오르고자 하는 아주 이렇게 급한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잦아들고, 늦더라도 한 계단씩 본연의 길, 참된 길을 한 걸음씩 가자라는 조금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전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남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거의 많은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하나도 가질 수 없지 않았나 지금 와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 영성에 관한 공부를 한 지 10년이 좀 넘어가는데, 자, 그 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제 마음을 알게 되고 제가 어떤 성격인지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명리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나라는 어떤 성분, 나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아, 내가 이런 성격을 내가 쓰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짐으로써 내 인생이 많이 꼬이고 힘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제가 원하는 꿈을 꼭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가 가지려고 하면 정말 이제 제 성격을 제가 모난 곳이 있다면 둥글둥글하게 바꿔내고, 또 뭔가 삐딱한 것이 있다면 반듯하게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정말 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밝은 어떤 미래를 향해서 생활 수행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여러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가고자 하는 그 길, 자, 그곳에 여러분들이 도달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성분을 가진 주체인지를 내가 딱 깨닫고 나면 이제 내가 그것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더 크게 확대시킬 것인지, 그것을 내가 뒤로 이렇게 숨길 것인지, 자, 이런 것을 내가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모나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못난 구석조차, 자, 우리가 좋은 방향에서 쓰게 되면, 자, 그것도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나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남 탓을 하고 있거나 남과 비교를 하고 있거나 또는 뭐 어떤 나의 이 사수팔자 탓을 하고 있거나, 자, 이러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바꾸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자, 그 기회를 꼭 잡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주인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오일주에 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오일주 자체의 그 12운성적인 에너지의 모습과, 자, 그리고 무오일주가 이 생에 와서 만나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인연들은 12운성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놓이게 되는지, 물론 나의 사주의 환경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자, 이 인연들의 모습 또한 바뀐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모두 참고했을 때는 해석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자, 본연의 그냥 무오일주의 그 씨앗의 모습과, 자, 그 인연들의 모습, 자, 그리고 무오일주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각각의 계절마다 무오일주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간단하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오일주 자체의 그 에너지의 특성을 한번 공부를 해 보면은, 자, 무오라는 이 일주 자체는, 자, 이 정인의 오화의 강한 어떤 힘을, 인성의 힘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죠. 무토라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산입니다. 감히 사람을 이렇게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떤 이 자태로서 큰 기운을 내뿜고 있는 것이 무토라는 산인데, 자, 그 산에 오화라는 정인의 인성이 화생토로서 끊임없이 이 무토의 강건한 그 기질에 엄청난 이제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자, 그런 어떤 모습을 무오일주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장간 속에, 오화의 지장간 속에 보면 병화와 기토, 정화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병화, 정화는, 자, 편인과 정인으로서, 자, 12운성의 에너지의 기운으로 보면 왕궁의 로강에 놓입니다. 자, 굉장히 큰 어떤 인성의 힘이 무토를 지금 아주 이렇게 에너지를 충분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 자,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기토라는 또 급제가 오화의 지장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무토 입장에서 기토라는 것은 급제에 들어가는데, 자, 급제 또한 왕궁의 로고로서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급제라는 것이 뭐 나의 것을 나눠야 되고 나의 것을 앗아가고 뭐 이런 어떤 역할도 하지만, 또 힘들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의 어떤 한 몸과 같이 움직여주는, 자, 그런 어떤 하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 급제의 에너지도 왕궁의 록이다라는 것은 무오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급제까지 힘을 보태서, 자, 인성이라는 어마어마한 힘까지 보태서, 자, 무오일주는 아주 강력한 에너자이즈 원을 가지고 있는, 자, 어마어마한 힘의 어떤 소유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메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제공되는 초강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일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육체적인 어떤 일을 했을 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무오가 여자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걸걸한 어떤 여성의 이미지, 자, 남자와 동등한 어떤 역할을 해내는 아주 걸쭉한, 자, 한마디로 뭐 걸크러쉬,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 뭐 100명 정도는 일당백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굉장한 어떤 파워 있는 여자, 자,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한 에너지의 소유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운성 왕궁에 놓여 있고, 자, 인성에 강한 어떤 힘을 이렇게 또 생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자, 기토라는 비급의 강력한 어떤 힘까지 합쳐져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하무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오일주 자체가. 자, 이 모양을 보면 무토라는 굉장히 깊은 산입니다. 산 속에, 자, 오화라는 것은 촛불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산과 촛불 하면 딱 떠오르는 우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산 속에 촛불 켜는 사람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와 영성과 철학과 어떤 신불과 굉장히 인연이 있는 그런 어떤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이라는 아주 큰 산 속에, 자, 오화라는 촛불, 어머니 인성입니다. 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또 오화라는 지장간 속에 보면은 기토라는 또 화생토로서 나의 자식입니다. 식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마치 이 모습이 산속 안에서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촛불을 켜고 신불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인연을 갖는다거나, 자, 이런 것도, 자, 부모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으로 이렇게 이어 올라가면서 굉장히 유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뭐 굉장히 이렇게 불심이 강해서 뭐 저를 놀이터 삼아서 법당에서 뭐 항상 어머니는 기도하시고 나는 이렇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 자, 이런 환경에 놓인다면 굉장히 내가 또 이런 신부를 만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죠. 자, 마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무오일주 자체는 어머니의 아주 이 강한 불심, 신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 어릴 때부터 아마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자란, 자, 그런 어떤 케이스일 가능성이 많고, 자, 그로 인해서 나도 굉장히 촛불을 자주 켜고, 뭔지는 모르지만 불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촛불을 켜고 뭐 이런 행위, 촛불을 켜고 뭔가 법당에 앉아있는 이런 어떤 행위들이 굉장히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타고난 어떤 불심의 소유자 또는 신부를 이렇게 내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어떤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어떤 인연이 굉장히 깊은 일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나 일지의 오화를 가지고 있는 일주들 보면은 굉장히 이 영적인 기운과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영성의 에너지가 조금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이런 점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오화 자체는 현침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현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 도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영성과 인연이 깊고 종교와 인연이 깊고 어떤 영매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자, 이런 기운들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신불과 인연이 많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는 내가 일이 안 풀리고 할 때는 뭔가 초를 켜고 기도를 함으로써 그 일이 뭔가 해결을 찾을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혜택을 나는 볼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토라는 이 산이 안 그래도 건조한 어떤 산인데, 오화라는 이 화기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한 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산 자체가 건조하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나무라는 에너지다라는 거죠. 자, 나무라는 것이 관성이라는 에너지인데 굉장히 이 관성의 에너지가 살아가기가 힘이 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내가 거기서 맡은 바 일을 이렇게 한다든지, 자, 그런 것은 조금 내가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의 에너지가 조금 약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또 약한 에너지로서 특히나 이 무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 건조한 어떤 흙을 가진, 자, 그런 어떤 성분이기 때문에 수기가 굉장히 이렇게 쉽게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자, 이런 어떤 역할을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도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병화, 정화, 자, 지장간 속에 병화, 정화, 기토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정화라는 인성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고, 자, 인성의 기운이라는 어머니의 기운입니다. 어머니의 기운이 왕궁의 로광으로 상당히 강하게 있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 특히나 이 부부궁 자리에 오화라는 인성의 어머니가 내 부부 자리에 어머니가 딱 자리를 꿰차고 있다라는 것은 어머니가 우리의 부부 생활의 모든 어떤 중요한 부분들, 결재권을 어머니가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머니 입김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고부 갈등으로 인한 부부 사이에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킬 소재가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항상 강한 시어머니 때문에, 자, 며느리와 아들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참고 살고 뭐 팔자련이 하고 살았는데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상, 자, 요즘은 굉장히 이혼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조건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데다가 부부궁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모습은 요즘 시대에 굉장히 이혼율을 높이는, 자, 그런 어떤 모습의 모양이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병화, 정화라는 인성이 왕궁의 로고로 놓여 있기 때문에 공부라는 어떤 측면에서 또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인성의 왕궁의 로광으로서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인성의 기운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기가 나의 사주에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자, 인성이 강하지만 공부머리는 예를 들면 뛰어나지만 그 공부로서 내가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자, 학교 생활에서도 공부로 어떤 내가 뭐 성공을 한다든지 공부를 잘해서 내가 학교를 잘 간다든지, 자, 이런 일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타고난 인성의 기운은 강하고 건강하지만 너무나 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수기가 만약에 나의 사주 속에서 부족하다 또는 병약하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공부가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토라는 겁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토라는 겁재,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뭐 지인들, 동료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겁재의 에너지를 보면 왕궁의 록입니다. 내가 만나는 뭐 지인들 또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 또한 왕궁의 록으로서 나 못지않게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오가 남자다 라고 할 때, 자, 무오가 만나는 여자가 있겠죠. 무오라는 남자가 만나는 여자, 자,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여자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도 강하고 시어머니도 강하고, 자, 그 시동생, 시누이, 뭐 올케, 자, 모두 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모든 이 가족들이 아주 강성 기질을 가지고 있는 시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무오일주와 결혼을 하는 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이란 식신, 신금이라는 상관입니다. 자,
여자에게는 자식이 되겠고 남자 여자 모두 뭐 돈을 벌기 위한 나의 어떤 활동적인 면 아니면 나의 건강 상태, 자 이런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경금이라는 식신이 나의 사주에 있다 할 때는 자 왕궁의 요거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금이라는 상관이 있다 할 경우에는 자 왕궁의 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식신이 왕궁의 욕이고 왕궁의 병이다 라는 것은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 자식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굉장히 이 아이가 잘 먹고 튼튼하고 아주 이렇게 몸집도 크고 와일드하고, 특히나 뭐 왕궁의 병, 왕궁의 욕에 놓여 있다 보니까 놀고 먹고 뭐 잘 활동 잘하고 사람 잘 만나고 잘 돌아다니고, 자 굉장히 뭐 이렇게 건강한 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우리가 건강이나 몸적인 부분에서 이 식상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왕궁의 병, 왕궁의 욕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우람하고 뭐 잘 먹고 아무거나 잘 먹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뭐 환경이 바뀌면은 뭐 식욕이 떨어져서 잘 먹지 못하고 뭐 소화장애, 배탈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뭐 한마디로 오지에 이렇게 내가 남아 있어도 뭐 어디를 가든지 그 현지에서도 적응 잘하고 잘 먹고 아무거나 잘 먹고 잠 잘 자고, 자 굉장히 이런 어떤 강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 상태도 굉장히 뭐 천하무적이다. 뭐 어디에 내놓은들 자 이분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견뎌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떤 에너지의 소유자라는 게 지금 또 식상을 보면서 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 에너자이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사는데, 자, 이 배터리는 일반 배터리의 곱하기 10이다. 초강력, 초특급 에너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의 양도 굉장히 강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속도도 뭐 일반 에너지 충전 속도보다 10배 이상 빠르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봇캅 같은 자, 그런 느낌이죠. 절대로 무너져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자, 그런 어떤 모습의 무오일주다. 식신상관의 에너지 자체도 굉장히 그래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편재 정제라는 임계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럽네요. 자, 이런 어떤 식상의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확 한번 에너지 기운을 딱 쓰고 나면 쓸 때는 정말 폭발하는데, 폭발 딱 시키고 나면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조금 은둔하고 굉장히 차징하는 에너지 충전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조금 이런 어떤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재 정제 임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고 남자 여자 모두 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무오라는 초강력한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로봇캅 같은 남편을 대적해 줄 수 있는 자 여자는 어떤 여자가 돼야 될까? 자 보면 임수라는 편재, 계수라는 정제가 뭐 무일주에 사주팔자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편재라는 여자는 왕궁의 태로 놓여져 있고, 자 정제라는 여자는 왕궁의 절입니다. 자, 둘 다 임계수 정제 편제는 자 왕궁의 절태로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강한 어떤 이 재성의 기운, 돈으로 얘기하면 돈을 강하게 왕궁이니까 한번 왕창 한번 내가 크게 한 판 벌어서 이렇게 딱 이제 딱 내 손에 딱 한번 쥐었는데 또 이것이 또 한때는 한번 시원하게 또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특히나 돈적인 면에서 급격한 어떤 이 롤러코스터를 심하게 타는 어떤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의 재정 상태인데,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모습보다는 그냥 꾸준하고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많더라고요. 젊었을 때 이렇게 조금 이게 한방하고 이런 어떤 다이나믹한 자, 이런 어떤 모습의 돈을 바라는 분들 제법 있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이렇게 안전한 어떤 고정적인 수입을 바라는 게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분들이 장사나 사업을 했을 때 한때 굉장히 또 큰 돈을 벌었는데 또 한때 왕창 이렇게 나가버리는, 자, 인생에 굉장히 우유곡절이 많은, 자, 그런 어떤 일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돈적인 면에서는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또 보이는데, 자, 무호가 남자니까 여자를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만나는 여자는 왕궁의 태고 왕궁의 절이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왕궁의 절이고 왕궁의 태다라는 것은 무호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어떤 남자다라고 볼 때 에너지가 마를 날이 없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고갈이 되려고 하는 순간 고속으로 초강력한 에너지가 빠르게 이렇게 충전이 돼 버리니까, 자,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만나는 스타일이 이렇게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심리학으로 보게 되면 약간 성적인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성에 굉장히 매달리는 남자, 여자에 매달리는 남자, 자,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강한 에너지를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이것을 밖으로 빨리 이렇게 발산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발산할 곳을 내가 찾지 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많이 이렇게 에너지가 끌어오르다 보니까 이것을 밖으로 분출을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재성이라는 이 수라는 에너지를 이제 찾아 헤매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몸속에 너무나 강한 열이 이렇게 치솟고 있고, 이 열이 빠지자마자 또 이렇게 채워지니까 이 끊임없이 이 물을 내가 찾아서 이 심한 갈증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자, 무호일주가 남자다라고 치면 내가 정말 원하는 여자를 내가 미친 듯이 따라다녀서 그 여자를 내가 이렇게 가졌다, 자, 라고 칠 때 이 여자를 딱 가지는 순간 또 다른 여자를 동시에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떤 하나의 조금 병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에 내가 만족할 수가 없는, 자, 이런 분들의 경우입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해서 그 여자를 내가 딱 가졌는데, 그 여자를 가지면 거기서 이렇게 만족하고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끝인 거죠. 이 여자를 가지는 순간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여자를 내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사냥 본능 같은, 자,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 먹잇감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 자, 이런 것이 어떤 무호일주의 정신적인 영역 면에서 내가 성적으로 아니면 이 이성이라는 쪽으로 내가 나도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자, 어떤 여자가 이런 남편을 내가 이해를 하고 과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한두 번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런 모습을 내가 한두 번 용서를 한다라고 치더라도, 자, 이 사람은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이 아마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부 관계에 굉장히 어떤 힘든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성의 모습을 또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성이라는 가불의 모습, 자, 나무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갑목이라는 편관의 모습과 을목이라는 정관의 모습입니다. 자, 나무 자체가 일단은 이렇게 건조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기가 아주 이렇게 치명타를 입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관성의 기운은 상당히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무호가 여자다라고 칠 때 을목이라는 남편을 나는 만났다라고 하면, 을목은 그래도 갑목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을목도 수기가 메말라가면 을목 또한 살아남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호일주 여자가 만약에 나의 사주에 갑목이 있다라고 할 때는 남자와의 인연조차 조금 이렇게 이어지기가 힘들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내가 을목이라는 이 관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자, 어느 시기에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지만, 또 만약에 화기가 강해지는 어떤 계절이 올 때는 을목이라는 남편 또한 살아남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인연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직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직장 생활에서 내가 뭔가를 견디고 참고 하기가 굉장히 조건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빨리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성이라는 자체가 또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식의 모습 또한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하면 뭐 무정자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불임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식과 인연이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오일주의 12운성의 모습을 인연의 모습과 무오일주 자체의 12운성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년마다 흐르는 대운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에너지가 변화하면서 바뀌어 가는데, 자, 어떤 모습으로 무오일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인생이 바뀌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리가 굉장히 오늘 시끄럽게 많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봄의 계절을 무오일주가 만났습니다. 무오가 인묘진월을 만났다라는 거죠. 간목, 을목. 자, 인묘진월입니다. 목의 계절에 무오는 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자, 인목이라는 인월의 계절을 만나게 되면, 자, 인옷을 지금 반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지만 인월이기 때문에, 자, 정월이라는 아주 이 음력 1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굉장히 태양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 계절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목기가 강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자, 오화라는 이 화기에 목이 화기를 붙여주는 역할,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어떤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계절이다라는 거죠. 자, 이 집안에서 주인은 어머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어떤 힘에 의해서, 아버지의 어떤 의견보다는 어머니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우리 집안은 흘러가더라. 각권을 쥐고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묘월이라는 계절을 만나게 되면, 자, 묘오파로서 파사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월지의 묘라는 이제 이런 에너지와 일지의 오화가 이렇게 만남으로써, 자, 나의 어떤 어머니와 또는 형제와 내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다, 또는 어떤 우리는 따로 떨어져야 빨리 따로 떨어져서 나는 빨리 독립을 해야 되는, 자, 이런 어떤 환경에 놓일 수 있고, 부모 형제의 덕을 본다라기보다는 자,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스스로 독립하는, 자, 이런 어떤 모습의 기운을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내 사주 속에 수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있다라고 할 때는, 자, 이렇게 인묘진의 계절에는 굉장히 사주가 정말 잘 돌아간다라는 거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서 순환 상생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것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굉장히 사주가 좋은 모습으로 풀려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름의 계절을 무오일주가 만났습니다. 자, 사옴이라는 한여름의 계절입니다. 자, 완전한 어떤 수기가 메말라 버리는, 자, 완전한 건토가 되어 버리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무오일주가 남자다라고 치면 내가 여자를 만난다든지 또 뭐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든지, 자, 이렇게까지 연결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여자를 만나도 뭐 오래 가지 못하고 결혼을 이어진다거나, 자, 이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결혼을 한다 해도 자식을 내가 가진다든지 이런 일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와의 인연이라든지 자식의 어떤 인연이라든지, 특히나 남자 입장에서는 사오미 계절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결혼을 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뭐 잘 살고 있다, 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주말 부부를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난다든지, 또는 뭐 남편이 해외 근무를 하는, 자, 그런 어떤 기러기, 자, 이런 어떤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강한 화기를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자, 그 기운을 조절하고 있는 자, 이런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함께 붙어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갈 때는 굉장히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사오미 계절의 무일주가 사업이나 장사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내가 어떤 결심을 했을 때는 분명히 금수가 살아나는 그 어떤 시기를 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시기를 잘 만났을 때 이렇게 강한 화기를 잘 다스려서 사업이나 장사에서도 내가 성공할 수가 있는데 무턱대고 나의 기운만 믿고 한번 이렇게 뭔가를 펼치다 보면은 완전히 망하기에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어떻게 나의 사주에 나타나는지, 대운에서 어떻게 금수의 기운이 올라오는지, 자, 이것을 자세히 보고 언제 사업을 해야 될지, 언제 장사를 해야 될지 그 시기를 꼭 타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입니다. 무일주에게 가을이라는 계절이 나타났습니다. 자, 굉장히 건조한 어떤 계절에 이 바위라는 철분이 많은 땅입니다. 건조한 상태에 좋지 않은 어떤 환경의 여건 속에서 그런 어떤 땅 속에 거기다가 철분이 가득한 이런 어떤 상태의 땅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간목, 을목이라는 이 나무는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어떤 조건을 가지는 계절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목이라는 어떤 남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남자 인연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나마 을목이라는 남편이 무일주 여자 같은 경우에 을목이라는 이 관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자, 이 을목은 그래도 간목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남자 역할을 하면서 남편 역할을 하면서 나의 어떤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간목이라는 남편이 있다라고 할 때는 정말 나에게 힘든 어떤 남편의 모습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 무일주 신유술월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남편 복이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이라는 에너지입니다. 무오일주가 한겨울 해자축월을 만났습니다. 자, 드디어 정말 이 어머니와 자식의 기도 공덕, 자, 그 이후에 큰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해자축이라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뜨거운 화기가 많이 잦아들고 드디어 촉촉한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새싹이 피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라든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 길에서 내가 어떤 승부를 띄웠을 때 그 결과가 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해자축월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특히나 해자축월에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다, 결혼을 했다 할 때는 이 여자는 굉장히 나의 인생의 복덩어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뭔가가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잘 풀려나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월이다라고 볼 때는 자오충으로서 내가 여자를 만나서 나는 참 잘 풀리지만 자오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화라는 어머니 인성이 어떤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잘 풀리고 굉장히 좋은 와이프를 만났지만 우리 어머니는 내가 결혼을 함과 동시에 어머니가 서서히 이렇게 아프시기 시작하더라라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울은 어찌됐든 간에 무일주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의 계절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정말 너무 안 풀려서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날 때가 참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나는 왜 안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자, 전화가 와서 끊어졌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뭔가가 잘 안 이루어질 때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는 왜 이럴까? 정말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나? 자, 이런 생각을 많이들 아마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자,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사람의 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 외에 하늘의 어떤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하늘의 도움을 기다려야 되는 자, 그런 어떤 시간도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냥 기다리고 있다면 절대로 하늘의 어떤 도움이나 시간이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빛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늘의 도움 또한 내가 잘 되지 않고 뭔가 풀리지 않는 그 순간에조차도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자, 그런 어떤 정성을 들였을 때 그때 하늘의 도움이 이렇게 서로 도킹이 딱 돼야지만이 여러분의 운이 확 풀리게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자꾸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가진 자리에서 나의 어떤 한도 내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하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또 하늘이 주시는 선물을 나는 받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언제 여러분에게 오실지 여러분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늘의 그 선물을 딱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